저희 팀은 AI 안전, 소프트웨어 안전 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 드릴 내용이 이제 주로 된 내용이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컨퍼런스가 지금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5번째 컨퍼런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연히 제 발표도 지금 오늘 5번째인데요. 5이라는 숫자가 이제 의미하는 게 초기는 아니죠. 좀 지난 거죠. 그리고 뭐 완벽한 숫자도 아닙니다. 되게 10 정도 되면 완벽하다고 하죠. 근데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뭐 아신다고 해도 소프트웨어 안전이 중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안전 무시하면 이 그림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영화에 나오는 그림들이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화 내용들이 지금 많이 다 구현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맨 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다이하드에서 그 네트워크 해킹으로 인해서 교통 시스템이 다 마비된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터미네이터, 그리고 요거는 아이로봇이라는 로봇인데 이제 로봇이 사람들을 제어하는 요런 그림들이죠. 뭐 요거는 이제 상상이니까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한번 그려본 것이고요.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이 필요한 이유, 뭐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발표 드리려고 하고요. 국내외 동향 보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정책, 이거를 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안전 정책은 어떻게 돼야 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소프트웨어 안전이 필요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가면서 모든 분야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이 중요한 뭐 의료나 이제 뭐 교통 부분은 물론이고, 뭐 밑에 이제 가려졌는데 뭐 그 농업 뭐 그 부분까지 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잘못되면 뭐 농산물이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소프트웨어 안전은 그 지금 프로세싱 되고 있는 정부 그 입안 법인데요. 소프트웨어 그 산업진흥법 정부 개정안에 새로 들어간 정의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얘기가 지금까지는 아무데도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그 소산법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은 외부로부터 침해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그 소프트웨어의 내부적인 오작동 및 안전 기능 미비 등으로 인해서 사람이나 생명이나 신체에 그 위험에 충분한 대비가 있는 상태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의 자체로 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이 뭔지 좀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가 그러니까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계속 좀 디벨로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 소프트웨어 말고도 이제 AI 쪽에도 이제 정부 쪽에서 도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뭐 국방에서도 도입이 되고 뭐 그런 뭐 그 식품보건이나 뭐 우주항공 쪽에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AI가 도입이 되면서 AI의 안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있고 지금까지 세션에서 또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망 사고를 한 3개 정도 이제 구체적인 거를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 테락 25라는 거는 그 오전 세션이라도 의료 쪽에 이제 오전 세션에서 의료 쪽에서 오신 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테락 25가 그 방사선 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기기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그 피부 그 가까운 데에 있는 암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깊은 곳에 있는 암을 치료하는 기기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 테락 25가 이제 획기적으로 그 2개의 의료 기기를 한꺼번에 이제 합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거를 제어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어를 잘못해서 이제 사람이 그 3명이 죽는 그런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80년대고 요 사건이 일어나면서 소프트웨어 안전이 중요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토요타 급발진 사고를 보면 요게 이제 2000년대 초반 되면서
갑자기 이제 급발진 사고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그 전자기기가 아니고 이제 그 엔진,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지? 그 기계적인 걸로 제어를 하던 게 이제 전자적인 걸로 제어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이유를 이제 밝히게 된 거를 좀 뒤에 가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요거 때문에 이제 도요타가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전이 중요하고 그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생명에도 이제 위험이 가지지만 재산상에도 이제 굉장히 위험이 가진다는 거를 좀 증명한 사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년 10월하고 그다음에 올해 3월에 이제 그 항공기가 좀 추락을 해가지고 크래시돼가지고 이제 거기 탔던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죽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그 문제로 밝혀지면서 이제 좀 굉장히 좀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뉴스인가도 보니까 원래는 그 보잉사의 이제 자기네들의 셀프 인증을 가능하게 그렇게 했던 거를 갑자기 이제 요 사건으로 인해서 셀프 인증이 안 하고 미국 정부에서 이제 전수 검사를 한다는 그런 신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좀 전에 뭐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데 아까 그 돼지 그림을 이제 좀 약간 그 보안적인 문제, 보안을 좀 침투를 하면은 그게 아까 항공기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인데 이건 좀 반대인데 이제 반대인데 이 트럭을 어떤 비트 하나만 이미지 비트 하나만 변경이 되면 이 새로 인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안적인 측면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에러라고 아까 그 전에 아침에 그 비잔분이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 에러. 그러니까 하드웨어, 이건 그 소프트웨어 에러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에러인데 하드웨어의 한 비트만 그 전자 파티클 때문에 이게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DNN의 특성상 굉장히 이제 그 웨이트를 주는 비트가 만약에 변경이 되면 이미지를 이렇게 AI는 변경되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17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를 연구를 해놓은 겁니다. 잠시 물 좀 먹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5 슬라이드로 이제 토요타 급발진 사고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로 알고 계신데 자세히는 좀 많이 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장 정도로 제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그림은 이제 미국 그 신문사 카툰에 나온 건데 그 도요타 대리점이죠. 그래서 이 이제 영맨이 얘기하기를 오늘 아침 벌써 3번째 급발진된 문제다 이렇게 나온 카툰입니다. 그래서 그냥 재밌으시라거나 그려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사건을 사실은 그 미국 그러니까 하이웨이 그 NHTSA, 그러니까는 그 교통안전국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문제다 보니까 교통안전국이 조사를 못하고 나사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사에서 한 1년 동안 조사를 하게 되는데 결국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밝혀졌죠.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보면은 일단 그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오류가 없다 뭐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나사에서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나사에서 나온 그림인데 그 급발진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는 운전자가 이제 그 엑셀레이터를 이제 컨트롤하고 자동차가 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급발진이라는 거는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이제 자동차가 가는 그런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그 ETCS라 그래서 전자 트로틀 그림이고요. 요런 이제 CPU 자체에 소프트웨어가 이제 인베디드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자세한 그림을 보시면은 그 전자제어 장치에 이제 그 운전자의 엑셀 그리고 뭐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트랜스미션 등의 모든 이런 일련의 이벤트들을 이제 보고 이게 이제 트로틀이라 그래서 엔진 그
엔진 상에 이제 연료가 들어가는 거에 공기 주입구와 엔진 주입구와 이제 좀 이그니션을 해서 이게 엔진에 이제 그 엔진이 이게 엑셀을 밟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지 보는 건데, 토요타가 이제 자동차 OS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표준과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은 밝혀지지만 이게 에러가 있다는 건 밝혀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북아웃 소송이라 그래서 그 이제 2명의 사망자가 난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서 이제 바그룹이라는 인베디드 컨설팅 그룹에 요거를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밝혀진 바가 소프트웨어 에러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데, 소프트웨어 에러 같은 경우는 이게 로그가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러가 났다는 걸 증명은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해서 에러가 났다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근데 그 이제 어떻게 났는지 보면 그 메인 메모리 상에 이제 한 비트가 그러니까는 뭐 1인 비트가 1로 바뀌면서 이 프로세스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이제 이렇게 판명이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소프트웨어 오류냐, 뭐 이제 나사하고 그 바그룹하고 얘기한 거 보면 이제 뭐 리커시브를 쓰지 않아야 하는데 리커시브를 써서 뭐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 같은 거를 뭐 고투문이나 그런 걸 쓰지 않아야 되는데 써서 이제 스파게티 코드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복잡해,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안전 중요 시스템에서는. 근데 뭐 이렇게 썼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시스템을 하는데 각각의 그 VMV라 그러죠. 이걸 베리피케이션 하는 데서 뭐 X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상의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요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실 요 설명도 자세히 드리면 한 뭐 30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그냥 오류라고 하지만 에러가 있고 페일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액시던트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에러가 날 수 있죠. 지금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 에러 없는 소프트웨어는 없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도 이 소프트웨어 에러를 어느 정도 이제 고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뭐 반 정도 고치면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에러 없는 소프트웨어는 없는데, 요거를 어떻게 페일러, 그러니까는 이 컴포넌트가 실패가 일어나지 않거나 이 전체 시스템이 이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 요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을 확보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일 세이프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나 항공기 등이 뭔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사람이 테이크오버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일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 그래서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은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래도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계속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게 오퍼레이션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이 연구하는 영역이고, 그게 이제 뭐 더 확장되면 시스템 안전까지 다 고려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그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그 국내외 동향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그 발표를 해드렸는데,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컨퍼런스에서 한 내용을 좀 발표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컨퍼런스가 한 3가지 정도 이제 유명한 시스템 세이프티에 관한 컨퍼런스가 있고, ISSC라는 미국에서 하는 거, 소프트컴이라는 뭐 유럽에서 하는 거, 그리고 SCS라는 그 영국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안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각각의 이제 뭐 항공이나 우주나 그런 안전 관련 산업들과 학교에서 와서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올해 그 REL이라는 그런 컨퍼런스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시스템 안전 컨퍼런스는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냥 안전 컨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요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쪽에서도 좀 도입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 게, 소프트웨어 안전은 좀 위험 분석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갔다 왔고요. 아까 오전에도 똑같이 얘기 나왔는데 그 블랙 스완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리고 그 오후에도 나왔는데, 이제 제일 위험한 것은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뭔가 위험하다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위험한지를 모르는 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 보시면은 그 파란색은 이제 안전 시스템이고요. 빨간색은 그냥 다른 시스템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스템들은 보면 이쪽이 이제 에러가 나는 상황인데, 다른 시스템들은 얼마나 복잡한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없는가에 따라서 좀 에러가 나고 있는데, 그 안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플렉시티 면에서 안전 시스템이 좀 사고가 적은 거는요. 안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미슬라라는 표준이 있어서 좀 복잡한 시스템을 못 만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는 좀 줄어든 게고요. 그래서 한 2가지 정도 이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이나 그런 자율 오토매틱 그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차를 만든 이유가 편리를 위해서도 만들고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도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논문 결과를 보면 그 자율도가 늘어나면서 안전이 오히려 그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완벽한 안전 시스템에서는 안전할 수 있지만 이게 사람하고 그 자동화 시스템이 인터랙션 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2번째 논문은 보시면은 이게 시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하이웨이 상황인데, 그 저희가 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되게 시스템을 중복해서 안전을 확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중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계속 이제 그 마모도 많이 일어나니, 이제 시티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는 모든 시스템을 그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 해서 중복을 이제 다 해서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하이웨이에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만 중복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는 그런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컨퍼런스에서 보면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이제 많은 논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그 국내 그 실태 조사인데요. 요거는 아직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안전이 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좀 소개 측면에서 이제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이라는 게 아직 분류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전 조사를 굉장히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분류 체계를 구축하고 실태 조사를 하려고 이제 요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정의 아까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있는 거 말씀드렸고,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안전을 이제 모두 하는 활동들을 다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 안에 그 관련 산업체를 다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게 이제 1,100여 개의 표준산업 분류, 세세 분류에서 한 제조 및 전기발전업 76개, 소프트웨어 산업 8개 해서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뭐 그 표본 수는 한 1,000개 정도 해서 조사를 했고요. 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관련 기술 면에서 AI가 가장 소프트웨어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신기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IoT 쪽도 좀 관련이 돼 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현재 관련 산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안전하고 가장 관련 있는 산업은 스마트 제조랑 반도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숫자로 했기 때문에 규모랑은 좀 다른 거니까 숫자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 결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매출이나 물론 인력이나 그런 것들 다 조사를 했지만 아직 좀 데이터를 검증하는 단계라 좀 인식 면이나 좀 그런 면에서만 일단은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안전 중요도를 어떻게 좀 인식하고 있나 봤는데, 지금 좀 아셔야 될 건 요 조사 결과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안전 기업이라고 인식된 기업만을 조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한 50% 정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영진의 안전에 대응하고 있는 정도는 한 현재 30%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 확보 그 목적을 보면 제일 많은 게 고객의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서, 그리고 고객의 생명 자산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법적 규제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작게 나와서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규제는 아직 없는 걸로 그 밝혀졌고, 근데 사실 이 규제가 없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력 현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인력이 이제 뭔가 문제점이 있느냐, 그 인력을 그러니까 뽑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전문 인력 부족 쪽이 제일 많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한 기업들이 이제 또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 대기업 선호 문화로 좀 중소기업에서는 뽑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개발 측면에서 보면 되게 내부 개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제품 정보 노출 우려나 그다음 기술 뭐 노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하는 거는 왜 하냐 그랬더니 이제 원가 절감이나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안전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국내의 실태 조사를 본 후에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법을 찾아볼 때 일반적으로 이제 재난안전법이 있고 제품안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 안전에 관한 이런 비슷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안전진흥법에 새로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을 추가하려고 하고요. 근데 소프트웨어 안전진흥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고요. 그 어제 그 과기정통부 장관님이 이거를 빨리 좀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안전의 기본법 외에 각각의 도메인의 항공철도 자동차들에도 이제 소프트웨어 관한 법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좀 부족한 상태고 이제 법제도는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정책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세 가지로 이제 했는데요. 관리 체계면과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활성화, 인력 양성 면에서 관리 체계는 이제 정부에서는 그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사고에 대한 이제 책임 소재를 규정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물론 이제 매뉴얼이나 그런 것들도 준비가 돼야겠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제 공급이나 수요 그 기업들을 이제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력 양성 면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이제 그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안전의 기본은 품질이니까 품질 교육도 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소프트웨어 안전을 위해서 현재 뭐 아예 안 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 계속 준비를 하고요. 소산법에서도 집어넣고 있고 그 6월 달에 올해 6월 달에 나온 국무회의에서 그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 이제 두 가지를 해야겠다고 얘기하고 요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가 그 소프트웨어 그 안전 관리를 위해서 좀 관리 기준을 만들겠다. 요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함 사고 위에 그 사고 예방을 위해서 좀 시스템 취약성을 이제 검사하겠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고 지속적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포럼인데요. 이게 작년에 이제 만들어졌고 그 국회에서 이제 좀 그 발대식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한
24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포럼이라는 건 약간 법적 구성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안전협회라는 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좀 소프트웨어 사회안전협회라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안전을 좀 고민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소프트웨어 안전 관점, 소프트웨어 안전이 뭐고, 그리고 왜 필요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지금 한 3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요. 질문을 좀 보여주시죠. 몇 가지 질문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발주처가 계약이 없는 소스 코드를 요구할 때 적절한 요구인가요? 라는 의견을 좀 여쭈시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발주처가 내용이 없는 내용이 없는 소스 코드 요구가 좀 질문이 좀 모호한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안전하고 이거의 안전하고 좀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따로 한번 저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은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는 얘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지능형 반도체라는 거는 그냥 하드웨어죠. 뭐 그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도 되고 뭐 CPU가 들어가기 위한 그 반도체들이 있는데 반도체 자체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들어가는 것들이 지능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이 중요하게 되고요. 자, 마지막도 역시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자, 소프트웨어 세이프티와 시스템 세이프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세이프티랑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랑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자체로만 세이프티를 하고 있느냐 하는데 이거는 이제 소산법 상에 나오는 정의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를 정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좀 발전이 필요하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